안녕하세요. 저는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곱셈 공식 저번에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변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안 보이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하나씩 다루도록 할 거니까 아마 변형 이렇게 공식들은 아마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 같은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부수적인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공식이에요. 1번하고 2번 공식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비슷하긴 하죠. 자, 1번 공식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공식이냐면 이런 공식이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자,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거나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다. 뭘 생각하냐면 곱셈 정리를 진행을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제곱이기 때문에 a-b의 제곱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 변형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곳을 알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할 대상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는 a제곱 나올 것이고 b제곱도 나올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나오죠? 2ab가 나오죠? 그걸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거꾸로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을 변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a-b의 제곱도 a제곱하고 b제곱이 반드시 나올 텐데 우리가 중간에 마이너스 2ab가 나오잖아요. 그걸 없앤다, 제거한다 생각으로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형이냐면 a-b의 제곱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의 어떠한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a제곱과 b제곱은 양쪽에 일단 똑같이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른지를 아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ab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마이너스 4ab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ab랑 똑같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공식을 언제 사용하냐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a-b가 어떤 값이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어떤 값이다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b가 어떤 건가요? 물어보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변형 이용을 해주신다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도 사실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공식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항이 돼서 이렇게 적혀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만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만 똑같이 맞춰준다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을 볼까요? 4번은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문제랑 똑같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전개를 하면 중간에 2ab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x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플러스인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을 제곱한 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걸 전개했을 때 중간이 좀 다르죠? 쌤이 앞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한다면 두 개를 곱하면 1인데 거기다가 숫자 2만 곱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중간에 2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거만 제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중간에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힌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데서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분의 1과 x제곱을 더한 게 뭐냐 물어보는 문제가 존재한다. 근데 힌트가 고작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경우 굳이 뭐 두 개를 곱할 a, b 같은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숫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완전 세제곱에서 변형하는 5번하고 6번을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우리가 변형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는 앞전에 제곱이랑 다르게 왜 유래가 되는 게 이것 따로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a-b의 제곱을 하던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던 간에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이 나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은 둘 다 같이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은 플러스 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자 변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대상자만 기억하시면 쉽다라는 거. 이거를 전개했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제거할 대상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거할 대상자는 이 3ab에 가로치고 a 플러스 b라는 부분을 제거하는 대상자죠. 그거를 빼기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전개를 했을 때는 플러스 개념으로 나올 거니까 제거한다는 건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6번 같은 것도 볼까요? 이렇게 a-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3ab 가로치고 a-b가 나올 건데요. 그걸 제거하려면 얘를 반대로 플러스를 해주셔야지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거해주는 대상자와 시작하는 거와 제거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변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자, 뭐가 비슷하냐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 녀석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 당연히 플러스라는 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됐겠죠? 자, 중간에는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1에다가 3을 곱한 3. 그놈이 원래 나와야 되고 하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빼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거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은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유래가 될 거죠. 자,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원래 중간에는 마이너스 3에 대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죠. 맞죠? 이거를 제거하려면 다시 플러스를 해줘서 거꾸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기보다는 쌤이 말한 것처럼 유래하는 거하고 제거하는 대상자, 유래자와 제거 대상자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공식입니다. 아까 일전에 했던 것처럼 기억하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을 할 때 마찬가지로 x-x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은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식에서 우리가 유래됐다. 이렇게 보신다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중간에 나옵니다. 자, 오른쪽은 플러스 2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만 맞춰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 등호에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마이너스 4를 한 번만 더 이어서 계산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가셔도 상관없죠. 요놈하고 요놈은 x제곱과 x제곱분의 1은 똑같은데 여기는 중간에 플러스 2가 나오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되려면 플러스 4를 해주신다면 플러스 2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9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중간에서 나오는 놈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이 중간에 나오는 걸 한번 적어볼까요? 요 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나와요. 이거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제거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와 11번째는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근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완전제곱식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이제 써볼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 말고 여기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a-b가 있겠네요. a-b의 완전제곱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라고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ab라는 게 존재한다면 a제곱하고 b제곱만 우리가 맞출 수만 있다면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ab가 있고 마이너스 bc가 있고 마이너스 ac가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a제곱하고 있고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존재하잖아요. 자,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상을 해볼 거냐면 지금 ab도 있고 bc도 있고 지금 ac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식에다가 숫자 2를 곱해 놓을게요. 자, 숫자 2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2를 한번 싹 다 곱해냈습니다. 2를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다 곱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하나씩 다 이제 전개를 해줄 건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저 2라는 걸 곱해버리면 식 자체가 바뀌는 거다. 원상복귀는 시켜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식이 변한 건 아니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은 바깥에다가 건드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 부분만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요.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죠. 2ab. 2a제곱 그 다음에 2b제곱 그 다음에 2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자꾸 생각만 하냐. 자, 마이너스 2ab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a제곱 1개, b제곱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a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b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c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다. 그거를 빌려올 거예요. 빌려온다기보다는 같이 조금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있는 걸로 봐서는 a제곱이 1개 필요하고 b제곱이 1개 필요하다.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b제곱 1개, c제곱 1개.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a제곱 1개, c제곱 1개. 결론적으로는 a제곱이 2개 필요하고요. b제곱이 2개 필요하고 c제곱이 2개 필요하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갖다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안하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ab니까 첫 번째는 a-b의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가 있으니까 당연히 b-c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ac가 있으니까 a-c의 완전제곱식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싹 다 이게 변형을 해준다. 그러면 요거를 암기해 주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암기보다는 익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리적인 측면은 좀 어느 정도
아시고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의 마지막 공식이 되겠네요. 자, 항상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암기를 해주셔야죠.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c를 더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이렇게 계산한 두 번째 가로까지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서 해주거든요. 변형에서는 사실 ab하고 bc랑 ac를 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러스 3abc라는 사실까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공식, 곱셈정리, 변형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암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지는 거와 암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암기는 여러분들이 좀 어거지로 좀 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학이 앞으로도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익숙해진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변형의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